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정보보호론 2021년 지방부고 해설 시작합니다. 이거 듣는 사람은 조금 전에 컴퓨터 일반 하였으니까 컴퓨터 일반 꼭 듣고 이거 분석하는 거니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정보보호론은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답 찾기가 쉽게 출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90점은 받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좀 뭐 실수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도 한두 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85점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이죠. 2011년 지방국어 전공 두 과목은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보호론 합쳐서 평균 90점 받은 사람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도 그렇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하였으니까 컴퓨터 일반 꼭 듣고 이거 보고 나는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분석합니다.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은 이 프린터물로 대체합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이 강의 듣는 사람은. 자, 그러면 정보보호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보안 3요소 CIA 그 중에서 무결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 다윈 온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스트림 암호, 우리가 블럭 암호, 대칭키 암호는 블럭 암호와 스트림 암호가 있는데 이 RC4는 뭐죠? 이것도 뭐 RC5가 있고 4가 있죠. 이 RC4는 이거는 스트림 암호가 아니고 뭐죠?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혹시 헷갈려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합격할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3번은 DES가 나왔는데 이 DES는 16라운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냥 10라운드 이렇게 나와서 읽어보면 금방 답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 뭐 랜섬웨어, 뭐 익스플로이트, 뭐 드로퍼 이런 거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틀리려고 해도 공부했으면 안 틀릴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5번 이거는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ISO 27001인데 그 시험에서 ISMS 요즘 이게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건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똑같은 것이죠. 근데 국가직에서도 이게 나왔는가 그런데 또 지방직에서도 이번에 뭐 과거에는 또 많이 나왔죠. 그랬을 때 그 ISMSP는 전부 인정 항목 개수가 102개죠. 근데 이제 ISMSP 이거는 11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2개, 114개 이걸 다 관계되는 걸 외워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통계 영역이 몇 분야 14개 영역 제가 여기 해설에 충분히 넣어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읽어 봤을 때 답을 1번이 그 소프트웨어 품질 보정이 없는 건데 이거는 보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읽어 보면은 뭐 접근 통제, 암호화, 정보 보안 관리 이런 게 있는데 그 1번은 품질 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SMSP 27001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외부 침입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런 게 나오면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보호론에서는 틀렸다면은 첫 번째 5번이 틀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북화가 다른 거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제 대칭키하고 공격 기전, 타운 곡선 이게 답인데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DOS 공격 아닌 거 물어보는데
그 레이스 컨디션은 그 가용성, 그 DOS 공격이 아니고 루터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거,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안 틀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8번은 그 방화벽 구축. 8번은 이 방화벽에 대한 그 구축에서 이것도 우리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하고 외부 사이에 중간에 여기 이제 스크린하고 뭐 배수천 호스트 두는 거. 그래서 이제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이것도 다 하였으니까 안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 틀렸으면 공부 제대로 안 한 것이죠. 합격자 기준으로는. 그 서본에 DMG 형식이 있고 이 형식이 있다. 많이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은 9번은 해시 함수 나왔습니다. 9번은 해시 함수인데, 그랬을 때 뭐 여러 종류의 해시 함수가 있는데, SHA, 512, 여기는 25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HA 256인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키를 넣는 거죠. 그거 물어봐갖고. 그러면 이제 키가 들어가면 MAC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시 함수니까, 앞에 H 붙이고.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은 10번은 서미싱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 서미싱 공격 놓으면서 파밍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 틀렸을 것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를 그 도메인 이름을 해도 위장 뭡니까? 사이트로 가는 게 파밍이죠. 이것도 이제 다 하였으니까 지금까지 몇 번 시험이 출제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안 틀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10번 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포렌식 원칙, 뭐 재현의 원칙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으니까 포렌식 원칙. 여기서 뭐 기밀성 있는데 기밀성은 안티 포렌식이죠. 그래서 이거 안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도 어렵게 놓으면 틀리는데, 이거 개보법에서 많이 강조한 거, 이 가명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법 개정돼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요즘 시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했으니까 읽어보면 답을 그냥 찾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DOS 13번은 DOS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DOS는 그 가용성 문제가 있는 거죠.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래서 DOS는 암호 처리한다고 뭐 가용성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거 아닌 거,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번 이게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 공통평가 기준 CC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CC가 출제되는데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이 뭐냐면은 CC는 보안 기능 수준. 이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보안 기능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 구분, 간단히 쓰면은 등급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읽으면 맞는 거죠. 우리가 그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여기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보정 수준. 그래서 우리가 1부는 그 CC는 3부로 되어 있죠. 잘 아는 내용. 그래서 1부는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놓은 거고, 2부가 뭐죠?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고, 3부가 뭐죠? 보정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이 CC 평가 등급은 보정 보안, 이거 기준을 합니다. 여기 보안 기능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쓰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틀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용산 이런 데 가갖고 뭐를 하는 거죠? 내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IT 제품을 구입하려고 방화벽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화벽을 보니까 이 CC 이 등급을 뭐 예를 들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CC 인정 4등급 받았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 내가 구입하면은 뭐가 되겠느냐? 어떤 보정을 해주겠구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세탁기를 구입한다. 뭐 LG, 삼성 뭐 이런 세탁기 있죠. 그거 구입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세탁은 되겠죠. 근데 세탁기 구입해놓고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가 뭐 1년은 무상수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2년, 3년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정이잖아요. 이렇게 보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세탁기를 사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이 CC에서 그 등급이 우리 고객이 원하는 보정. 그것도 보정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합니다. 그 15번은 생체 인정. 그 생체 인정에서 뭐 얼굴, 뭐 내가 손으로 쓰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거는 행동적 특성이 있고 뭐가 있죠? 신체적 특성. 타고날 때부터 그 특성 있죠. 그거 구분하는 거. 그랬을 때 얼굴은 뭐죠? 얼굴은 타고날 때부터 내가 생긴 얼굴이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코가 삐뚤어지고 안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 보면은 얼굴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행동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행동적이 아니고 뭐죠? 신체적 특성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 나왔을 때 음성이 있죠. 네, 여기 다 써놨습니다. 음성은 책에 따라서 행동적 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성은 신체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음성은. 그래서 이제 타고날 때부터 뭐 남자는 남자 목소리, 여자는 여자 목소리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거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이죠. 그런데 흉내 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유명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특성이 아니고 행동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가창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음성이 나오면 잘 답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성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16번 이거는 틀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법 문제는 저는 항상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정보통신망법 간단하게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금까지 시험에 관련되는 건 좀 나왔죠. 이 최고 책임자 임무하고 연관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틀렸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뭐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일부는 맞췄겠죠.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법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이 17번은 그 ISMSP 간단하게 여기는 말로 나왔는데 그 심사 기준 이 심사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을 다 알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여기 그 이번에 읽어보면 사후 심사는 그 인정 후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실시한다. 이게 옳은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책에 그대로 있고 그 인정 그거는 3년이죠. 3년 받아놓고 매년 다시 사후 심사를 하는 거 잘 알고 있는 내용. 근데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4번에 이게 있습니다. 그 인정심사원은 두 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그 인정심사원은 2개 등급이 아니고 3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상세히 설명해 놓고 뒤에 법까지 넣어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문제가 어렵게 같은 내용이지만 어렵게 출제하고 틀리게 출제하려면 얼마든지 틀리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답 찾기가 매우 쉬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형은 4개를 정확히 몰라도 1개만 정확히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듯이, 그래서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었지만 쉽게 이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뒤에 그 뭐냐면은 그 인정심사원에서 그 이제 정부에서 고시한 이 내용 넣어놨는데, 이 부분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해서 어떤 법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은, 그리고 행정규칙이 있죠. 뭐 조례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법관계 있는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규칙 이런 데서 고시하는 게 뭐냐면은, 법에서 뭐 이런 걸 하기로 하였으면 그 구체적인 시행령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시행한다는 내용. 그래서 뭐 심사원은 뭐 어떤 심사원을 두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산공무원 자격증, 전산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뭐가 있어야 되죠?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 처리 자격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를 들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고 어떤 뭐 요건은 어떻게 되고 등등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여기 이 고시된데 이런 내용. 그래서 만약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다 암기하지 않고는 틀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ISMSP 이거는 너무나 지금 현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있으니까 법령센터 들어가서 이 ISMSP 관련 뭐 이런 내용 고시된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다음 시험을 또 하는 사람 7급 시험 곧 있으니까요. 국가직 7급도 있고 서울시 7급도 있으니까요. 그 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안 읽어보더라도 ISMSP 관련 이런 내용은 한번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이었고, 그 다음에 18번은 PGP 나왔습니다. 18번은 전자우편 메일 뭐 보안 프로토콜 옳지 않는 건데, 이거는 PGP가 뭔지 몰라도 이 세션키는 뭐죠? 이거 세션키라는 건 일회용 한 번만 쓰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쓴다 이렇게 됐으니까 답을 금방 18번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19번은 운영 모드 나왔습니다. 블록 대칭기 암호에서 운영 모드 5개 너무나 잘하는 거. 그래서 운영 모드에서 가장 간단한 거 22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이 이 사업 연소성. 혹시 이거 틀린 사람은 경우에 따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BCP가 있고 DRP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쪽에서 잠깐 해설하면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놓은 게 이제 3가지입니다. 업무 역량 분석. 업무 역량을 분석인데, 업무 역량 분석은 약어로 BIA, 비즈니스, B가 사업 업무 역량 분석. 업무 역량 분석을 한 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냐면은 BCP, 이거는 업무 또는 사업 컨티뉴 연속성, 사업 연속성이죠. 연속성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맨하탄 건물이 넘어지는데 금방 작동이 됐죠. 미러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이 그래서 뭐 RPO 이런 거 있죠. RPO. RPO가 0이고 RTO. 이거 모르는 사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한 게 미러 사이트잖아요. 미러 사이트. 미러 사이트 형태로 했으니까 건물이 높은 건물이 붕괴됐지만 고객 뭐 돈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바로 작동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BCP 사업 연속성 계획. 이거는 시험에 몇 번 출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업무 역량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역량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뭘 할 수 있느냐? 사업 연속성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랬을 때 이제 업무 역량 분석할 때 여기서 산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MTD예요. MTD. 여기 문제에 놓은 겁니다. 이 MTD가 뭐냐면은 최대 허용 중단 시간. 만약에 은행이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서 그래서 은행 업무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가끔 있죠. 뭐 얼마 전에도 국민은행 갑자기 송금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장애가 발생하면 복구할 때 1시간 또는 2시간 얼마나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그래서 만약 은행에 있는 데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최소한 2시간 후는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업무 영향 분석 BIA 여기서 실시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면은 사업 연속성 계획하고 이제 비슷한 게 여기서 출제된 게 여기 적어놨네. DRP. 이 DRP 이거는 뭐냐 하면은 D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재해 복구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BCP하고 DRP는 비슷한 측면도 있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고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지금까지 출제된 건 아니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 MTD 이 중단되는 허용 시간은 업무 영향 분석에서 산정하는 것인데 주어진 문제는 DRP에서 산정한다라고 해서 틀렸는데,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혹시 좀 잘 못 들으라도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면 특별하게 틀린 게 없어. 뭐 BCP는 뭐고, 또 BCP 하나 읽어볼까요? BCP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지속성 계획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두 번째는 BCP는 비상시에 프로세스 운영 재개에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BIA는 조직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의 중요한 걸 결정한다. 업무 역량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중요한 요소를 식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MTD 산정을 업무 역량 분석에서 혹시 하는 걸 몰랐던 사람도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출제되어서 무조건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해설은 여기 상세히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되니까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했듯이 이 정보보호론이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답이 찾기가 쉽다 이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그래서 상당수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거 ISO 27001 이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CC에서 그 등급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법 이거 최고 책임자 임무 뭐 달달달달 아니었으면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20번.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이 달달달 아니었으면 이거 틀릴 가능성이 최고 많은 것이죠. 그 나머지 이제 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뭐 하나 더 틀릴 수 있으면 90이고 또 뭐 무조건 다 틀리면 80이지만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공부했으면 뭐 실수를 좀 겸해도 한 85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2021년 지방국어 분석은 끝내고 해설도 간단히 하고 추가적인 해설은 프린트물 참고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평균 90점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컴퓨터 일반은 100점 받은 사람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합격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90점 돼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한 85점은 받아야만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 준비하는 사람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7급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7급 준비하는 사람들도 뭐 추가적인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말고 이런 거 참고해 갖고 곧 있을 국가직 7급 하고 또 좀 뒤에 있을 서울시 7급 준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